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막차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가끔 막차를 탈 때가 있는데요. 막차를 탈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없죠. 가끔 막 오싹하거나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375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1996년 11월 14일 겨울이에요. 이날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도 약간 부슬부슬 내리고 조금 많이 추운 날이었어요. 음산한 기온이 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때 375번 버스가 위양민 위안이라는 역에 멈춥니다. 젊은 커플과 할머니 그리고 한 청년이 탑승을 합니다. 젊은 커플은 운전자석 바로 뒤에 앉았고 그리고 청년과 할머니는 문 옆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있던 버스. 밤에 운행하는 버스라서 엔진 소리만 들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진 않았죠. 밤 늦은 시간이라 차도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도로 위에 버스만 달릴 뿐이었죠. 이때 저 앞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기사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버스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태워요. 두 개의 그림자를 봤는데 세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때 모습이 마치 두 명이 한 명을 부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다고 해요.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남자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아무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세 사람은 모두 청나라 시대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얼굴색은 엄청 창백했다고 해요. 이 세 사람이 타자 버스 안은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역시 힐끔힐끔 쳐다봐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그랬겠죠? 이때 안내양은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말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사진 찍는 배우들이고 이건 다 소품이에요.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그 세 명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모든 승객이 뭔가 이상하지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세뇌 정거장을 지났을 무렵 젊은 커플이 내렸습니다. 버스기사와 안내양이 막 서로 떠들고 있을 때 할머니가 앞에 청년에게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야, 저놈이 내 지갑 훔쳤어. 도둑놈이야. 순식간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진 버스 안. 청년도 역시 할머니에게 막 화를 냅니다. 청년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갑자기 나한테 도둑이라니. 내가 지갑을 훔쳤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되게 황당해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 청년의 옷깃을 잡고 공안에 넘겨야 된다면서 막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려야 된다고 막 기사한테 소리를 질러요. 청년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요. 이윽고 버스가 멈추고 할머니는 청년을 막 끌고 내리다시피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버스는 떠나죠. 할머니는 그때 막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청년이 경찰서 어디예요? 예, 경찰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할머니가 그러죠. 경찰서가 어딨어? 그냥 난 널 구해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청년이 황당해서 뭐라고요? 저를 왜 구해요? 어디서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세 명은 다 귀신이야. 버스에서 저 셋이 탔을 때 뭔가 의심스러워서 자세히 봤는데 바람이 불어 옷이 들리더라. 그런데 저 세 명의 다리가 없었어. 청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식은땀이 흘러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공안에 신고해서 그들이 본 것을 말을 합니다. 본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375번 버스는 안내양과 버스 기사를 태운 채로 실종이 돼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베이징 전체를 다 뒤져봐도 그 버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 공안은 어제 왔던 신고는 다 무시하고 그 증언을 했던 청년과 할머니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그날 밤 할머니와 청년은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 본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때까지 신빙성이 없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근데 이틀 후 공안은 마침내 버스를 찾아내요.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그 버스는 베이징에서도 엄청 큰 미완 저수지에 가라앉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곳은 종점인 샹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버스 안에서 세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버스 기사, 안내양, 그리고 신원 미상의 남자였어요. 이 사건은 세 개의 의문점을 남기는데요. 첫 번째, 이 버스는 미완 저수지까지 갈 연료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공안이 연료 탱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 당일로부터 3일 후에 발견된 버스인데 엄청나게 낡아 있었어요. 여름이라 해도 부식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부패했다고 하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실종된 지 3일 만에 찾은 시체인데 그 부패가 엄청 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CCTV를 탐문해 본 결과 아무도 버스가 가는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담지 못했다고 해요. 이 사건의 세 가지 의문점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랑 비슷한 일이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버스는 그 전에도 1996년에 똑같이 다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1996년 겨울 어느 날 베이징 최대 정류장에서 한 명의 젊은 여자와 노인이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여자는 25살의 베이징 최대 학생이었고 메달권에 든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체조를 은퇴를 하고 코치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죠. 160 정도의 작은 키였던 여자는 차 앞부분에 탑승을 합니다. 같이 탑승을 했던 노인은 무고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에요. 근데 전투에서 폭탄을 맞아서 손과 다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탑승한 여자는 이 노인의 일화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 노인은 차 한가운데 탑승을 합니다. 여자의 집은 북부에 있는 교외 지역이었고 한 7정거장 정도를 더 가야 했어요. 근데 한 정거장을 지나자 또 세 남자가 탑승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밀리터리 룩을 입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마지막 버스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남자는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여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근데 몇 분 후 한가운데 앉아있던 노인이 발걸음을 옮겨 여자 뒤로 옵니다. 여자는 매우 수상하게 생각을 하죠. 굳이 자리가 많은데 왜 뒤에? 왜 내 뒤에 갑자기? 약 1분 정도 지나서 여자는 노인이 갑자기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는 거에 놀라서 쳐다봐요.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뭔가 되게 경직돼 있고 뭔가 흥분돼 있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를 향해서 막 윙크를 해요. 아니, 노인이 갑자기 윙크하고 얼굴은 막 상기되어 있고 여자는 좀 무섭죠. 왜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술을 먹었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계속 그냥 무시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잠시 뒤에 또 여자의 등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드디어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이래요 진짜 미쳤어요? 취했어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죠.
근데 노인의 표정이 아까보다 막 더 흥분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아 이분 지금 정상이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노인이 여자의 목을 잡아요. 이때 완전히 폭발하죠 여자가. "아니 도대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래요 도대체?" 근데 이때 노인이 소리를 질러요. "아니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난해? 내가 뭘 했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자는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죠. 노인은 막 더 화를 내기 시작해요. "누가 너를 만졌는데 확실하게 말해.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버스 안내양이 진정을 시킵니다. "이 아저씨는 그 여자분 안 만졌어요. 오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오해여도 좋다. 공안에 가자. 명확히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노인은 여자의 막 가방을 잡고 막 소리쳐요. "이봐 운전기사 빨리 차 세워. 우리 내려야 돼. 내려줘." 막 이렇게 난동을 피워요. 이 노인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기사는 어쩔 수 없이 노인과 여자를 내려줍니다. 여자는 버스에서 내릴까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노인이 장애인이라서 나한테 뭔가 다른 해코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려요. 근데 내리고 나니까 그 노인이 표정을 바꾸고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하고 안내양은 유감인데 당신이라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표정을 확 바꾸고요. 매우 여자가 놀라죠. "뭐라고요?" 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치 못 챘어? 아까 전에 차에 탄 3명 발이 없고 공중에 떠 있었어. 나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가씨랑 싸우는 척해서 밖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점에서 똑같이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버스의 운전자와 안내양은 이미 사망한 뒤였죠. 중국 베이징 4대 괴담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좀 섬뜩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설마 진짜?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이징에선 이 이야기를 막차인 375번 버스는 되도록 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 95년도에 버스가 도난되었다가 완파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 사람이 죽었다느니 기름통이 피로 가득 차 있었다느니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담이 유명해져서 중국에서는 중국 4대 괴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너무나 유명한 괴담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기도 했었죠. 이 괴담이 유명해져서 2015년 영화가 됐을 때 음침한 분위기에서 촬영이 되었고 3명의 청나라 의상 귀신 역을 맡은 배우들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화를 일단 촬영을 시작했는데 피투성이로 물든 턱시도의 남성과 검은 기름이 흐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같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일 때문에 배우들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중간에 하차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그냥 괴담,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좀 무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